비 오고 시원한 주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 주말에 제가 이제 주로 나들이 하시라고 밖에 나가서 야외 활동하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뭐 이렇게 비 올 때는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서 그냥 또 집에서 뒹굴뒹굴 하는 것도 그것도 또 나름 매력 있고 재밌는 것 같아요. 뭐 가끔 좀 그러고 싶을 때가 저는 좀 있는데 뭐 여러분들 어때요? 그런 내용을 여기저기 한번 써봤고 자, 또 변함없이 유로 달러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번 주에 보합일 거라고 제가 아마 예상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뭐 실제로 이제 뭐 이 정도면 뭐 보합이라고 볼 수 있죠. 오르내림이 조금 있었기는 하고 변동폭이 없었지는 않은데 뭐 크다고 볼 수 있을 정도는 아니고요. 뭐 당분간은 뭐 딱히 이렇게 크게 오를 만한 그리고 내릴 만한 뭐 그런 재료가 보이진 않아서 예, 뭐 AI 같이 정말 시장 전체를 흔들 만한 이런 건 뭐 민간에서 발생한 이슈인 거고 뭐 중앙은행이라든가 혹은 뭐 미국 정부라든지 혹은 뭐 유럽 대륙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나오는 뭐 그런 거대한 뭐 이슈 못지 않았죠. AI가 그 이상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자주 나올 수는 없잖아요. 크고 굵직한 것들이 뭐 이렇게 맨날 나온다면 뭐 그건 뭐 전쟁 때에도 힘든 일일 건데 평온한 일상이 지속되고 있는 뭐 지금의 그런 어떤 인류의 그런 진짜 이런 때가 별로 없었죠. 예. 물론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크고 작은 이제 전쟁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뭐 그런 지역들이 있죠. 나라라는 말을 안 썼습니다. 그런 데는 이제 뭐 세상이 진짜 너무나 이제 야속하고 이제 그분들에게 힘들고 진짜 우리가 힘들었던 6.25 같은 그런 게 그분들은 현재 뭐 발생하고 있는 일이죠. 우리는 이제 과거 일이 됐지만 우리도 뭐 사실 종전은 아니잖아요. 휴전인 거지. 쉬고 있는 거여서 사실 그 어떤 안보라든가 경계심을 늦추면 안 되지만 뭐 아무튼 그래서 이야기가 조금 샜는데 이렇게 평온하고 그런 게 전체적으로 인류 전체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뭐 지금이 처음이죠. 이제는 뭐 그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핵무기라는 그런 진짜 정말 어마어마한 존재가 있고 더 센 무기도 있지만 그래서 전쟁이 나서 정말 국가 간의 어떤 큰 진짜 좀 충돌이 빚어지게 되면 뭐 공멸할 수 있을 거라는 이제 그런 것들이 공감대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이라든가 뭐 이제 뭐 중국, 러시아, 뭐 북한 같은 그래서 이렇게 크게 몇몇 개 이제 세력들이 이제 지구촌에 있고 이들이 직접 부딪히는 일은 없죠. 뭐 대리 전쟁이라고 해야 되나요? 다른 뭐 이런 세력을 내세워서 이제 그들이 대리 전쟁을 하는지 뭐 그런 식으로만 가고 있고 이제 큰 거는 좀 있기는 힘든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드리는 말씀은 이제 그건 뭐냐면 점진적으로 내려가고 점진적으로 올라가지 한 번에 크게 확 오르고 확 내리고 이러는 거는 좀 있기가 힘든 게 이제 앞으로의 세상일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이유를 이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제 얘기가 샜다고 이제 느껴지실 거예요. 완전히 샜다고 볼 수는 없고. 어쨌든 그 얘기가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로 달러라든지 이런 어떤 미국 쪽 지수라든가 그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굉장히 크게 오르고 내리는 것이 그게 이제 레버리지를 이제 쓰시는 분들은 더 그럴 것이고 자기 자본을 가지고 한다고 1대1로 레버리지를 안 쓰고 1대1만 가지고 1대1로만 하신다고 하더라도 오르내림 폭이 크면 내가 이제 들어가 있는 돈이 이제 워낙 크니까 이제 그게 굉장히 더 민감하고 크게 받아들여져요. 조금 내려도 많이 내린 것 같고 조금 올라도 많이 오른 것 같고 그래서 이슈가 없지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땐 별거 아닌 거고 뭐 진짜 큰 거라고 볼 수 없는데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다른 거지. 제가 이제 인류 역사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리고 글로벌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거가 나오기는 좀 앞으로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생각이라기보단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거는 좀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여러분들 그 느낌의 그런 온도차가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들을 생각하기에도 있다고 그렇게 받아들여지면 그런 개인들의 여러분 각자의 상황이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에 이제 좀 과하게 하고 있다면 좀 줄이는 게 좀 어떨까 싶은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너무 적어서 나는 뭐 아무 온도도 안 느껴진다면 조금 느낄 필요가 있겠죠. 그거는 이제 본인의 느낌이 따라서 다른 거니까 이건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뭐 몇 퍼센트의 자산을 어디에다 어떻게 배분하고 그래야 되는 건 나는 이제 뭐 숫자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좀 와닿다 보니까 또 그런 걸 또 많이 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쓰는 말과 행동들이고 그렇게 보다는 여러분들의 느낌이 더 정확할 때가 있습니다. 숫자가 항상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예, 그건 제 말씀을 지금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각자가 알아서 판단하도록 하세요. 자, 서두에 해당하는 좀 유로 달러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좀 옆으로 좀 광범위하게 좀 퍼졌는데 좀 말이 좀 길어졌고요. 아, 이건 달러엔인데 제가 여기 글을 쓴 거를 그냥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앞에서 유로 달러에서 설명이 너무 길어서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설명할 게 없는 것도 있지만 예, 그냥 글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게 화면을 멈춰놓고 읽어보시면 왜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과 어떤 대화를 뭐 일방적이라고 해야 되니까 대화라고 할 수는 없는데 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조금은 이제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고 이거는 이제 크루드 오일이죠. 예, 뭐 이것도 뭐 제가 써놓은 걸 보시면 알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만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 한 20년도 이제 넘었죠. 20한 6, 7년 된 것 같은데 IMF 시절에 그때 이제 대한민국 소득이 10,000달러가 안 됐어요. 10,000달러 잠깐 넘었는데 이제 IMF 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이 쪼그라들었죠. 그렇게 해서 뭐 7,000달러, 8,000달러 뭐 이렇게까지 줄어드는 그 와중에 기름값이 800원 하던 게 막 2,000원을 넘어가고 뭐 원달러 환율도 900원, 1,000원 하던 게 막 2,000원 넘어가고 막 그랬던 때가 있어요. 아주 나라가 뒤집어질 것 같았고 서민들의 힘은 너무나 힘들었고 삶은 그리고 뭐 부유층도 뭐 서민들보다 나았다 뿐이지 뭐 그들도 힘들었었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20 몇 년이 지났고 소득이 그때처럼 10,000불이 안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30,000불이 넘어가고 인구도 뭐 몇백만 명이서 늘었고 요즘에 뭐 인구 자연 감소가 지금 뭐 진작 시작됐고 뭐 저출산 심각하긴 하지만 어쨌든 현 상황으로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00불이 안 되던 때에 2,000원과 지금 30,000불이 넘을 때 2,000원은 그 무게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항도 확실히 덜하다는 게 느껴지고 주로 그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걸 피부에 많이 와닿게 느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뭐 이제 몇몇 그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그런 어떤 단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데서 이제 기름과 관련해서 이제 너무 이제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파업도 하고 정부에서 뭐 대책을 마련해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시위도 하고 막 그랬었죠. 그래서 그분들의 심정이 너무나 이제 이해도 가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아마 2,400원까지 갔던 걸로 제 기억을 해요. 한참 그렇게 힘들고 그랬을 때 그게 아마 한 2, 3년 됐죠? 네, 그런데 그 소득이 늘어나니까 이제 저항이 줄어든 것도 있지만 그 한 가지가 더 있죠. 전기차 보급률이 많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름을 안 쓰는 차들이 점점 많아지고 앞으로 더 그렇게 되겠죠. 지금 잠시 좀 전기차가 좀 주춤하기는 한데 제가 태어나기 한참 전에 벌써 한 6, 70년 이상일 거예요. 예, 그 전에 집집마다 전기가 들어오는 게 당연하지 않았던 때였어요. 제 알기로. 예, 제가 어른들한테 들었기는 그러는데 뭐 테레비 없는 집 많았고 전화기가 없어서 뭐 이제 진짜 급하게 이제 연락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마을 어떤 정말 그 나름 잘 사는 집에 가서 뭐 돈 내고 이렇게 전화 한 통화하고 뭐 빌려 쓰고 뭐 이래야 됐던 그랬던 때가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있었죠. 예, 제가 보진 못한 거지만.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전기차를 충전하는 게 집에서 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신축으로 지어지는 아파트라든가 뭐 좀 약간 좀 백화점이라든지 쇼핑몰 가면 일부 전기차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이 있지만 집집마다 다 갖춰져 있지는 않은데 지금의 상황이 6, 70년 전에 집집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던 그때랑 거의 똑같아요. 지금 집에 전기 안 들어오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서민이어도. 이게 전기차가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봐야 돼요. 지금은 그게 이제 당연하지 않은데 곧 이제 뭐 집집마다 그런 전기차 콘센트는 그냥 갖춰져서 차에다가 충전하는 거는 이제 무조건 집에서 하지 뭐 충전소에 가서 해야 되고 뭐 충전소 가서 충전하느라고 뭐 앞에 차가 있어서 뭐 장시간 대기해야 되고 이런 거는 이제 거의 사라진다고 보면 그리고 이제 그와 맞춰서 이제 또 전기차들의 이제 충전 시간은 줄어들 거고 뭐 주행거리도 더 늘어날 거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이제 뭐 석유 시대는 그건 완전히 끝난 석유 시대가 끝났을 때 이야기이지만 그때를 예상하고 미리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 크루드 오일을 좀 얘기를 좀 길게 하는 거예요. 6, 70년 전에 뭐 이런 식으로 전기가 가정마다 이제 모두가 다 들어오는 거를 예상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을 거예요. 부잣집의 전유물이고, 진짜 아무나 전기는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너무 비싸서 서민이 나는 이제 그림의 떡이다. 저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때 살고 있던 어른들 지금 뭐 생존해 계신 분들 거의 안 계실 거고 그때 뭐 어린 시절이었던 사람들은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 있겠지만 그런 시대가 오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때처럼 막 몇십 년 걸려서 오느냐 그거 아닐 거란 말이죠. 점점 빨라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기 써놓은 게 이제
그 하락에 관점을 두고 레버리지 너무 쓰지 말고 중간중간 이렇게 오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계속 오른다 하면은 고가 매도의 그 관점으로 해서 계속 그 매도 쪽을 이제 사서 장기 하락에 대비해서 큰 이익을 누리겠다. 요런 관점으로 가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이제 그런 말을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냥 말씀을 드리고 이제 글로만 보시면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까 집집마다 전기가 없었던 시절에 제가 이제 비유를 한 거예요. 지금은 전기가 다 있잖아요. 그렇게 돼요. 그건 시간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이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당신들 생각 틀렸습니다. 그거는. 네. 자, 그렇고 자, 다음은 나스닥인데 나스닥은 뭐 유로 달러하고 뭐 똑같고 뭐 똑같다고 볼 수는 없겠죠. 요거는 이제 뭐 아시겠지만 지수 종목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땐 우상향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는 사실상 뭐 답이 다 나와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고 뭐 워렌 버핏 유명하죠. 뭐 그런 분들의 사례를 봐서도 아시겠지만 뭐 이건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는 사실 설명을 한다는 건 입 아픈 일이에요. 그렇고 항생은 제가 사실 말로써 길게 좀 설명을 하고 싶었는데 그거를 다음 주로 미뤄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10분을 이미 지나서 시간을 너무 많이 까먹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다음 주에 또 얘기 드리도록 하고 크루드 오일과 사실상 같은 관점입니다. 이제 길게 봐서는 이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 중국 관련 지수들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자세한 설명은 사실 이전에 한 적이 있어요. 그 이전 영상들을 전 거는 아니고 전전 건가 전전전 건가 거기 보시면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나오는데 제가 같은 설명을 한 번만 하고는 끝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복습이라는 게 중요하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한 번으로 진짜 몇 분에 걸친 그런 대화 내용을 다 기억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한 주 걸러서 혹은 2, 3주 걸러서 이제 같은 내용들을 몇 번은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한 번 못 들었다고 해서 그 시간을 아까워하실 필요도 없고 그렇게까지 뭐 제 콘텐츠를 많이 보시진 않으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또 나온다고 제가 또 미리 이렇게 예고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다음 주에 이제 뭐 기다리셨다가 그냥 주말에 그냥 부담 없이 그냥 심심풀이로 그냥 들어주시면 되고 너무 무게감을 갖지는 마세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놈도 있구나. 저거는 내 생각이랑 다른데 내 생각이랑 저 생각을 좀 결합을 해보면 이거는 좀 이런 식의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게 됐구나 해서 그런 뭐 좀 발전의 계기로 발전의 기회로 이제 좀 삼아 주시기를 제가 바라는 거고 이걸 가지고 투자하신다. 흥하면 좋겠지만 무조건 이제 흥한다고 어떻게 장담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뭐 장담 100%가 아닌 거에는 너무 목을 매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볍게 들어주시길 바라고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 콘텐츠를 보고 들으시는 거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하실 말이 있으면 뭐 요것과 관련된 콘텐츠 그거는 이제 뭐 요 영상 아래쪽에 이렇게 뭐 더보기 설명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시면 되고 그쪽에 와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말이 길어져서 지금 13분이 됐네요. 15분 이내에는 끝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뭐 비 올 때 이렇게 배달 음식으로 뭐 짬뽕이라도 드시면서 뭐 소주 같은 건 드시지 마십시오. 저는 알코올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지 않는 걸 여러분들에게 추천은 못 하겠고요. 그렇게 해서 또 주말 평온하게 또 즐겁게 좋은 추억 만들면서 재밌게 보내시다가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요건 제가 기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기억을 못해서 다음 주에 말을 못하게 되면 누가 한번 얘기를 좀 해주세요. 자, 오늘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